네, 연말인데 참 이 시장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뭐 이런 변동성에 마음을 잘 잡아야지 싶다가도 코인 이 새끼들 다 사기인가 뭐 싶기도 하고 요즘 골 때리는 시장 흐름을 보면서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이나 감정을 갖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시장 분위기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여전히 거지 같고 조금 점잖게 표현을 하면 방향 감각 상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 기대감 한 방울을 넣어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인플레이션 둔화는 위험자산에는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비트코인 가격은 잠깐 급등하는가 싶더니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분명 CPI는 좋은 재료였는데 비트코인 왜 이렇게 또 꼬라박는 걸까? 단순히 하루 이틀의 변동성으로 넘기기에는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비트코인이 89,00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순식간에 이 85,000달러까지 밀린 이런 상황을 그냥 우연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우리 같은 개미들 너무 호구 취급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에 그치면서 시장이 모처럼 강한 호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은 단숨에 89,000달러 선까지 펌핑됐고 S&P 500 등 위험 자산들도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랠리는 30분도 못 가서 갑작스럽게 반전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고점 89,200달러 부근을 찍은 뒤에 거칠게 방향을 틀어서 85,000달러 근처까지 급락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CPI 호재분을 반납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뉴스가 나오자 오히려 떨어졌다 라서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런 움직임은 개별 자산 이슈나 이 심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다 이런 증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옵션 시장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마침 연말을 앞두고 2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1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분기, 연간 만기를 앞두고 시장 메이커들의 포지션 해칭이 극도로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옵션 미결제 약정 분포를 보면 풋 옵션은 85,000달러, 콜 옵션은 10만 달러에 대량 누적되어 있는데 각각 14,674BTC와 18,116BTC 규모로 대부분 큰손 투자자들이 건 포지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ETF 해칭이나 기관, 패밀리 오피스 물량이 이 구간에 지금 몰려 있다는 겁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미결제 포지션들 때문에 민감도, 감만 노출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기 전에 위험을 줄이려면 가격을 일정 범위에 가두고 양쪽 극단의 레버리지를 털어내야 했던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CPI 발표 직후 움직임을 보면 처음 가격이 뛸 때는 숏 포지션의 강제 청산, 그러니까 숏 스퀴즈가 대거 나왔습니다. CPI 발표 이후 1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87,000달러에서 89,000달러까지 치솟는 사이에 70억 달러의 시총이 불어나고 9,040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이건 시장에 깔린 숏 물량을 턴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89,000달러 선에서 상승 모멘텀이 멈추자마자 바로 방향을 틀어서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거꾸로 롱 포지션 청산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상승폭이 꺾이면서 쌓여 있었던 매수 스탑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롱 투자자들의 손절과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손절매 물량이 연달아서 시장가로 던져지자 낙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급락은 CPI 뉴스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호재로 유동성이 일시에 개선된 틈을 타서 이 숏이든 롱이든 한쪽으로 쌓인 레버리지를 딜러들이 털어낸 결과였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 구조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짚었던 85,000달러 대 10만 달러 옵션 대전 이 구도를 보면 딜러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딜러들은 현재 숏 감마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딜러들은 가격이 오르면 기초 자산을 팔고 내리면 되사서 델타 중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현물 가격이 특정 범위에 묶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85,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범퍼가 깔려 있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단 85,000달러 근처에서는 풋옵션 해지 매수세가 받치고 상단 10만 달러 부근에서는 콜옵션 해지 매도가 눌러주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딜러들이 낮은 행사가 풋을 매수해서 아래를 막고 높은 행사가 콜을 팔아서 위를 막는 식으로 비트코인의 수익 분포를 일정 구간에 가두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만기 전까지는 위로는 눌리고 아래로는 지지를 받는 채 이 중간 범위에서 변동성만 키우는 정말 먹같은 흐름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CPI 직후에 89,000달러 위로 튄 다음에 곧장 85,000달러까지 꼬라박은 것도 이런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양방향 이 청산 유도 메커니즘의 산물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뉴스 하나에 일희일비했다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시장의 어떤 자금 흐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개미들 입장에서는 큰 손들 놀아나는 데 있어서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먹같은 상황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CPI 둔화 자체는 분명히 거시적인 호재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그 호재가 단기 촉발제 역할을 하면서 숨어 있었던 포지션 리스크를 한꺼번에 정리시키는 방아쇠가 됐습니다. 좋은 뉴스에 왜 떨어졌나 싶기도 하지만 구조를 알고 보면 오히려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일단 쓸모없는 레버리지는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저가 지지라인을 지켜내고 거래량이 안정화되는지를 보면서 이 CPI 호재의 실제 효과가 늦게라도 나타나는지를 지켜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온체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잘 오르는 동안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상당히 시장에 풀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33 리서치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24년부터 지금까지 2년 이상 된 장기 보유 코인 160만 BTC 정도가 다시 시장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160만 BTC면 현재 가치로 1380억 달러 규모인데 이 정도 규모라면 일부 지갑 정리나 기술적 이동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또는 계획적인 매도로 봐야 한다는 게 K33 리서치의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4년에서 2025년 동안 초기 투자자들 상당수가 기관 유동성을 활용해서 보유 물량을 분산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은 온체인 데이터상 장기 보유 물량이 재순환된 규모가 역대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건 초창기 고래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상당히 많이 이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기 홀더들의 매도 압력이 앞으로도 계속될까? K33 리서치의 연구원 배틀론데는 지난 2년 동안 전체 비트코인 공급의 20%가 깨어나서 움직인 만큼 온체인 매도 압력은 이제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 보유 물량의 감소 추세가 서서히 안정화되고 2026년에는 오히려 다시 장기 보유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나올 물량은 거의 다 나왔고 초기 투자자들의 분배 단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미 오래 버티던 투자자 상당수가 최근 가격 상승 국면에서 현금화를 냈고 이걸 받아줄 만한 기관급 유동성도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현상입니다. 예컨대 올해만 해도 미국에서 현물 ETF들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렇게 기업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커지면서 이런 깊은 유동성 풀에 장기 물량이 흡수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실제 사례로 올해 7월 갤럭시 주도로 8만 BTC 규모의 OTC 매도, 8월에는 어느 고래가
고래가 24,000 BTC를 이더리움으로 수합, 10월에서 11월에는 또 다른 고래가 11,000 BTC 매도, 이런 굵직한 매도가 기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매물을 기관들이 받쳐주면서 이 시장 소화가 가능했고, 그 결과 올해 상승률이 생각보다 더딘 측면도 있었다라고 K33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롱타임 홀더들의 물량 출회가 거의 끝나간다라면 이 남은 잠재 매도자는 누굴까? 아닌가 싶습니다. 답은 이제 새롭게 장기 보유자가 될 투자자들의 매입 단가와 심리에 달려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앞세대 장기 보유자들이 떠넘긴 코인을 어디서 누가 받았는지를 생각해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K33 리서치 내용을 보면 이번 분배를 통해서 시장 전체의 새로운 평단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소수 지갑에 쌓여있던 물량이 광범위한 투자자층으로 넘어가면서 보유 구조의 집중도가 낮아지고 새로운 기준 가격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 고래들의 코인을 받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이젠 다음 사이클의 롱타임 홀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매입 단가는 대체로 현재 시세와 크게 동떨어지지 않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OTC들은 고점 부근 6자리, 그러니까 10만 달러 위에서 체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매도 압력이 있다면 이 새롭게 유입된 롱타임 홀더가 어떤 가격에서 버틸 수 있느냐, 요게 문제일 겁니다. 다행히 온체인 지표상 장기 보유자들의 순 포지션 변동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투기 전 물량이 털리고 진짜 홀더들만 남은 어떤 정화 과정이 막바지 국면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매도 압력은 오히려 건강한 재분배의 끝자락일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음 사이클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글로벌 매크로 총괄 주리엔 티머가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에 비트코인이 사실상 사이클상 약세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성 전망입니다. 이 양반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서 현재 사이클의 고점이 이번 10월에 이미 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2만 5천 달러까지 기록했던 이 상황이 이번 사이클 정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6만 5천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정도가 중기 지지라인이 될 것으로 바라보면서 2026년으로 갈수록 상승 모멘텀이 약해져서 고점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워낙 커뮤니티에서는 2026년에서 2027년에 장밋빛 전망이 많지만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매크로 책임자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신중론을 또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양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반감기 4년 주기 사이클이 이번에도 적용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나름의 또 이게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의 분석 배경을 보면 여기에는 비트코인 장기 성장 곡선의 파동 이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 역사상 여러 차례 강세장을 1차에서 5차 성장 웨이브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웨이브마다 상승 배수가 점차 줄어들고 대신 지속 기간은 길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5번째 웨이브는 2022년 바닥, 그러니까 16,000달러에서 시작해서 9배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15만 1,000달러 부근까지 정점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티머 본인도 실시간으로는 새로운 약세장이 온 건 알기 어렵다라면서도 최근에 네트워크 성장세를 볼 때 이번 불마켓은 상당히 성숙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옛날처럼 가파르게 치솟는 급등장은 기대하기가 힘들고 완만하고 긴 상승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역시 기관 자금의 유입과 ETF 등의 등장으로 시장 구조가 성숙해졌다는 점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비트코인을 축적해 왔다는 것을 피델리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무턱대고 사들이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과 장기 전략에 따라서 서서히 매집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리테일이 주도하던 극단적인 포모 랠리가 재현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건 정말 2026년에 약세장 올까 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데이터 한 가지를 더 보면 2026년은 미국 정치와 관련해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팀원은 과거 사례를 들면서 비트코인은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성과가 안 좋았고 평균 60에서 75%까지 큰 조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과거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것이 불확실성이 큰 해에는 기관 자금도 보수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2024년에서 2025년에 많이 상승한 만큼 2026년에는 한 차례 성장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 침체를 뜻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향후 6번째 웨이브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6번째 웨이브의 상승폭은 이전보다는 작지만 지속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투자자들은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관 참여로 사이클이 평탄하고 길어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뽑아낼 수가 있을 텐데, 과거처럼 4년 주기로 뾰족한 산을 그리고 급등, 급락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완만한 언덕이 이어지는 그런 형태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이클의 정점이 생각보다 낮고 일찍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급등에 이끌려서 과열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배경에 있는 구조를 읽는 게 더 중요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TF 자금이 어디에 쌓이고 있는지, 기관들은 어떤 가격대에서 저가 매수를 노리고 있는지, 운체인상 장기 홀더들의 평단은 어디쯤 형성됐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피델리티의 경고는 눈앞의 펌프에만 취해있지 말고 다가올 몇 년을 대비해라,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충분히 의미 부여가 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중간선거 앞두고 지금 트럼프가 또 돈 뿌리고 있고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새로운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지지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깔려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뭔가를 단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행스럽게도 기대 포인트들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을 바라보면 좀 더 의미 있는 상반기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XRP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리플은 올해 정말 호재도 엄청 많고 서사도 엄청 화려했는데 가격만큼은 정말 못 같았습니다. 승소 이슈로 규제 리스크가 사라졌고, 최근에는 XRP ETF들이 엄청 출시됐고 엄청난 인기를 또 끌었습니다. 일부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략에서도 XRP 편입 비중을 늘렸다라는 소식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짚었고, 열성 커뮤니티에서는 XRP를 두고 디지털 골드 라고 말하는 상당히 조금 과장된 서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정도로 호재가 쏟아지는데도 XRP 가격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분석가는 $2 미만의 XRP는 훔치는 거나 다름없다, 다시 말해서 이 가격대가 너무 싸서 거저 주워 담는 수준이다, 이렇게 상당히 극단적인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데이터를 보면 XRP 부진의 이유는 역시나 구조적 자금 흐름 부족으로 요약이 됩니다. 리테일이 주도했던 지난 랠리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XRP는 2025년에 이 소송 호재로 $3.6까지 올라타면서 상당한 반등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로 지금 개미들의 열기가 식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기관 자금이 들어오곤 있지만 정말 거대하게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실질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XRP의 네트워크 활동 대비 시가총액 비율 NVT를 보면 이게 지금 최근 급등했습니다.
NVT 지표가 높아진다는 것은 가격에 비해서 온체인 거래 활동이 저조하다는 건데 바로 지금 XRP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거래량과 네트워크 사용은 늘지 않았는데 가격만 기대치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상승 시도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낙관론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정작 온체인상에서 실사용이나 수요로 연결되지 못해서 가격 회복이 제한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RP의 NVT 비율은 9월 이후 꾸준히 상승해서 최근 3개월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XRP 가격은 4분기 내내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심지어 지금 2달러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온체인 트랜잭션 증가율이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연히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추가 자금 유입이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라면 헐값이라며 꾸준히 모아가는 강성 홀더층은 조금씩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에서 2년 이상 XRP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의 공급 비중이 이달 들어서 3% 정도 증가해서 유통량의 11.5%가 장기 홀더 몫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일부 홀더들은 오히려 물타기를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건데 이건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 오른다라는 기대가 남아 있다는 걸 뜻합니다. 다만 동시에 이들 중 상당수는 물려 있어서 못 팔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급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신규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한 XRP 가격이 혼자 튀긴 어렵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테일 주도 장세는 끝났고 기관은 어느 정도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매수하진 않는 어떤 관망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1.8달러대 지지선을 지키며 낮은 변동성으로 횡보하는 지금 모습이 새로운 판이 짜이기 전까지는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기본빵으로 바라보는 게 조금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XRP 사례는 구조적 자금 흐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뉴스 헤드라인에 좋은 재료가 많아도 진짜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아직 대규모 자금이 안 들어왔다라는 방증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어져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주장은 어디까지나 낙관론자의 시각이니까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시각이니까 그대로 믿기보다는 데이터로 이게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기관 자금이 ETF를 통해서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시차가 있다라고 해도 이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네트워크 활동, 유동성 지표, 큰손들의 매집 현황 등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보면서 진짜 판이 움직이는 조짐이 포착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인내심 어렵습니다. 이놈의 인내심 정말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호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반영이 되긴 될 텐데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짚어봤는데 이번 영상에서 다른 내용을 한마디로 결론 지어보면 이 숲을 보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PI 둔화라는 호재에도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한 데는 옵션 만기 구조와 이 장기 보유자들의 매물 출회 이런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했습니다. 결국 거시 뉴스보다 시장 구조가 가격을 좌우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동시에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2024년에서 2025년 동안 이어진 장기 홀더들의 매도 러시는 이제 거의 한바탕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앞으로의 랠리에 남은 장애물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델리티를 비롯한 거시 전문가들은 2026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진입하면서 사이클이 이전보다 평탄하고 길어지게
길게 이어지는 양상이다 보니까 4년 반감기 사이클과 비슷한 측면도 있고 차이가 나는 측면도 있고 이게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XRP 사례에서 보듯이 뉴스만 쫓아서 덤비는 투자 전략은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트레이딩 한방보다는 구조를 읽는 안목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관 새끼들 지금 빡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더 대응하기 힘들어진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도 이런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화 과정의 일환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스탠스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